이제 관세라는 또 이슈가 있죠. 이제 EU도 타결을 시켰고, 뭐 유럽 연합도 지금 타결이 됐고, 그다음 이제 일본까지 지금 타결이 됐어요. 결국은 이제 뭐 절충안에서 이제 15% 선으로 이제 타결이 됐죠. 우리가 이제 레드라인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8월 1일까지 이제 레드라인을 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바지 협상이 아마 이번 주에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좀 눈치 보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를 일본보다 낮게 받기는 쉽진 않은데 또 일본보다 너무 높게 받으면 상당히 좀 경제적 타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영향이 있고 어쨌든 이제 관세에 대한 이슈가 뭐 이번 주에 이제 한 주간 좀 발목을 잡지만 시장이 어쨌든 보면은 지금 7월 10일 이후에 보면 횡보 좀 박스권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에 떠서 시작하면 빠져요. 그런데 이제 빠지면 또 끌어올려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아침에 시초가가 하락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승 반전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다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3,200을 놔두고 지금 등락을 지금 거의 지금 2주가 넘었죠. 3주 차죠. 이게 박스권 등락을 하다 보니까 종목들이 정체기에 갇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이게 지금 종목들이 잘 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서도 그 얘기 했어요. 이슈가 없으면 사지 않는 게 좋다. 안 터진다. 막 강하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뭐 사도 지금 터지질 않는다. 근데 이제 이런 정체기를 이제 조금 지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벗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제 8월 달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8월 달에는 좀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특히 이제 거래소도 거래소지만 이제 코스닥이 좀 못 올라왔거든요. 코스닥도 지금 정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적 매력은 코스닥이 훨씬 좋아요. 뭐 코스피보다는. 네. 지금 820 넘기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째 조정 거치고 있는데 뭐 한 일주일 내외 정도에서 이제 조정이 완료가 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개별주에서 왜냐면 코스닥은 중소형 개별주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코스닥에도 이제 대형주가 있긴 하지만 거래소보다도 시가총액 차이가 많기 때문에 중성주에서 이제 개별 종목 장세가 조금 더 활발하게 펼쳐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8월 초반까지는 조금 정체기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고 뭐 휴가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기간이 넘어가면 개별주에서 시세들이 많이 터질 거니까 종목들 최대한 압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어쨌든 뭐 이슈가 없는 것들은 잡으면 지루해요. 이슈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급등이 터지는 것도 반드시 이슈가 있어야 되고, 뭔가 이제 시장에서 좀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 변화를 잘 포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이지만 뭐 일주일 정도만 지나주면은 뭐 그런 대로 이제 흐름들이 좀 다시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종목 선정이 되게 중요하고 항상 강조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1등급 대장 제가 그 매매 포인트는 1등급 대장을 많이 잡아라. 그 다음 시장에서 주도주가 있거든요. 주도주가 지금 상반기에 시세들을 굉장히 크게 터트리고 나서 좀 조정 과정을 했지만 주도주는 한 번에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들은 조정 시에 또 선점하기 좋은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도주나 대장급들을 잘 선점해 나가면 이제 8월 달에 또 수익률 게임을 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 달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무엇보다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을 골라내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죠. 이번 주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일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파트너님. 네. 우리 시장을 견인해줬었던 종목도 있고요. 이제 좀 반도체나 이런 쪽들은 많이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주도를 했었던 종목이 아니다 했죠. 보니까 많이 얘기했죠. 제가 마켓에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그쵸. 금요일날 신대기아도 출연하고 신대기아 투자도 출연하고 토요일날 삼대천왕도 출연하고 그러니까요. 일주일에 3개를 프로그램 출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도 이데일리의 많이 귀한 얘기했어요. 분이십니다. 귀한 게 아니죠. 잘하시기 때문에 귀한 분이시죠. 어쨌든 뭐 제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방금 얘기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사실 별로 이슈가 없어요. 그죠? 시장에서 보시더라도 관세 이슈는 우리가 사실 아는 얘기고 맞아요. 이제 뭐 4월부터 계속 관세 이슈 계속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펜은 이미 다 까졌어요. 다 이제 알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심하게 압박을 하고 그걸 가지고 협상용 카드로 쓰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처음에는 폭탄을 던져놓고 네. 그걸 가지고 깎아주는 식이잖아요, 결국.
그잖아. 그러면 대폭 깎아주면 처음에는 헉 하다가 이제는 네. 나중에 땡큐 하잖아요. 이제. 그렇죠. 10%대 깎아주고 20% 이제 지금 뭐 일본은 15%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감사할 게 아니죠. 네. 일본은 우리나라 1년 예산도 가장 넘게 먼저 달려갔던 게 또 일본인데 이렇게 기뻐하고 있죠. 7, 8번을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도 쉽게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협상의 기술이죠. 근데 처음에 막 30%, 뭐 50% 이렇게 얘기하다가 15% 딱 때려버리니까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땡큐 그러잖아. 네. 근데 땡큐가 아니죠. 뭐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경제 규모가 크긴 하지만 우리나라 1년 예산을 넘는 예산을 갖다 돈을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헛웃음이 좀 나오시는 것 아니 같은데요. 헛웃음이 아니라 트럼프 참 진짜 네. 이런 얘기하면 사업가다? 사업가가 아니라 좋게도 표현할 수 아니, 없습니까? 나는 나 직설적으로 얘기해야 되겠어. 그래야죠. 네. 글로벌 삥을 띄고 있어 지금. 그렇잖아요. 글로벌 삥 띄잖아요 지금. 네. 우리가 학교 이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되고 야 돈 있어 그러면 1,000원만 줘봐 그러면 너 500원 줄 테니까 1,000원 옛날에 남겨와. 학교 다닐 때. 네. 예. 그리고 빵 사오고. 야 5,000원 주면 내가 저기 봐줄게. 네. 똑같은 거예요 지금. 협상이 그 기술이에요 지금. 글로벌 삥을 뜯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가. 네. 예,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관세 이슈는 어쨌든 이제 조만간 어떻게든 마무리가 될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해소가 되겠죠. 어떻게 가부간의 결정이 되겠고요. 이슈가 제일 큰 거는 삼성전자 이슈죠. 그렇죠. 22조 잭팟이 터졌죠. 네. 예. 그러니까 가장 큰 이슈를 일단은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에는 훈풍이 불었기 때문에 그럼 어디로 또 훈풍이 불겠습니까? 소부장 쪽으로 가죠. 네. 그죠? 반도체 쪽에 소부장 쪽. 근데 이제 이번 올해 들어서 예전과 좀 다르게 굵직굵직하고 시가총액이 좀 높은 큰 종목들이 계속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잖아요. 예, 그 예.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었던 모습처럼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그런 모습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뭐 삼성전자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당연히 크긴 하지만은 뭐 올해 들어서 이제 뭐 중대형주들도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보면은 네. 폭발적인 상승이 실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히 커졌습니다. 현대차를 넘겼잖아요 지금. 네. 그죠? 거의 지금 뭐 100만 원 수준까지 다 왔잖아요. 그죠? 근데 시총 규모도 커졌죠. 근데도 꾸준하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돈이 쏠리는 쪽으로만 쏠리는 거예요. 네. 큰 쪽으로만.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자금이 또 들어올 만한 기업이고. 근데 뭐 사실 이제 굉장히 호재이긴 한데 네. 좀 아쉬운 거는 TSMC 쪽의 물량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삼성이 이걸 네. 얻어 걸린 거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사실 굉장히 큰 선물을 주긴 했지만은 네. 그게 지금 여름의 산타죠. TSMC 쪽은 지금 물량이 넘쳐요. 소화를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로 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치 개발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많이 호재가 될 거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큰 이슈는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에 관련된 호재성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소부장 쪽. 특히 이제 뭐 파운드리 업체라든지 네. 파운드리 장비를 만든지 아니면 뭐 후공정 장비라든지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펠립스 업체라들 이런 데는 이제 직접적인 수혜가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뭐 삼성은 또 이제 뭐 미국에 투자도 하고 또 평택에도 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근데 그동안 어쨌든 반도체가 좀 사실은 좀 미진했어요. 그렇죠. 시세가 좀 네. 약했어요. 상반기 이후에 잘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옥석 가기를 잘 하면은 뭐 하반기에는 좀 좋은 시세들을 근데 네. 다 터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조방원이 그동안 또 너무 강했었으니까 이제는 또 반도체 올라와줄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드는데요. 예, 너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끝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것도 선별적으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직접적인 네. 미국에도 이제 진출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또 조선주 발언을 했을 때도 이제 하나오션이 또 수혜주잖아요. 근데 맞아요. 뭐 우리나라는 뭐 현대중공업도 있고 현대미포조선도 있고 이제 수주가 워낙 지금 많이 났기 때문에 슈퍼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지만 아직 꺾일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몇몇 종목들은 더 갈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이제 기대치를 좀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자금들은 못 오른 쪽으로 다시 좀 쏠릴 거라고 봅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알겠습니다. 이미 하반기가 됐지만 네. 이제 여름 이후를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8월 달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이제 자금들이 못 올라간 소부장 쪽으로도 좀 저는
들어갈 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정리해 주셨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번 AS까지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전에 히든 종목들 함께 보면서 좀 종목들 AS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 27일자 종목이었습니다. 한전기술 5월달 종목인데 저희는 아직도 7월 말에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큰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을 아직도 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흐름이 어떨까 하는 고민들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파트너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매주 나와서 매주 이제 AS를 하는데 네. 2달 동안 계속 한 번도 빼놓지. 그러니까 이제 AS라는 게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차익도 제가 얘기를 다 해드렸고, 맞아요. 근데 또 재매수도 일주일 전, 2주 전에 했어요. 네. 다시 재매수해도 된다. 근데 움직임이 이번 주에 나오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2만 원을 당장 넘어가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늘고 있지만은 6월달에 폭발적인 시세를 낼 때는 1,000만 주가 넘게 거래가 터졌어요. 그럼 지금은 이제 100만 주대예요. 1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래서 10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여력은 있는데 바로 11만 원, 12만 원까지 슈팅을 쏘기는 거래가 약합니다. 에너지가 약하죠. 근데 이제 한전기술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코 원전이라든지 또 앞으로 원자력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해외 원전에서도 글로벌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세가 제가 5월 달에 히든주로 얘기하고 나서 더 갑니다 얘기를 그때도 했죠. 더 갑니다 하고 나서 바로 터졌는데 또 이제 일주일 전이나 2주 전에도 AS를 제가 계속 했거든요. JMS 타진 한번 해도 됩니다. 11만 원까지는 파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적인 파동은 11만 원이지만 단기는 지금 10만 원대 올라오면 한번 또 이제 조정을 거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잡는 것보다는 기다렸다가 조정 시에 잡는데 지금은 거래량이 조금 늘긴 했지만 아직은 거래량이 미약합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슈팅이 세게 나오려면 500만 주 이상 나와야 돼요. 지금의 지금 100만 주 때는 슈팅이 세게 나오기 힘들어요. 일단은 한 10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조종을 탄다면은 이제는 9만 원 이하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만 원 이하. 예, 그렇게 보시고 중기적인 파동은 여전히 11만 원, 뭐 많게는 12만 원까지도 아직 한 번 더 남아 있다. 근데 중기적이라는 거는 그게 1, 2주 만에 가는 게 아니라요. 최소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 터울을 잡아야 돼요. 최소한. 그게 최소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들어가기에 또 괜찮은 금액대까지도 말씀해 주셔서 많은 분들께서 도움 좀 얻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전기술 9만 원 이하에서는 잡아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으로 종목 리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9일자 제주은행 이날은 이제 방송 대신해서 또 나와 주셨던 날이었는데 이날 말씀해 주셨던 종목 역시도 너무 잘 가서 이때 그 제가 방송을 하고 난 다음 날에 좀 되게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도 네. 이제 더 갑니다 얘기하고 또 터졌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 주에 또 상한가 나온 거 아세요? 네. 제가 저번 주에 더 갑니다 얘기 또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네, 정말 지금 AS 할 건데 두산 테스나 저번 네. 주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더 갑니다 얘기했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더 갑니다 하면서 터진다니까 희한하게. 네. 그러니까 제주은행도 그때 이제 한번 급등하고 나서 더 갑니다 하고 AS를 해드렸는데 더 갔어요 진짜로. 19,000원 이제 그 목표가까지도 달성하고 더 초과 달성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정 과정인데 네. 파동은 남아 있지만은 이제 8월 한 중반까지는 파동이 안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19,000원이 또 고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4,000원 근처나 그 이하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간적으로 단번에 가는 게 아니라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잡으셔야 돼요. 다시 최소한 17,000원, 18,000원 파동 다시 가려면. 그러니까 이제 은행주들은 이제 한 파동이 다 끝났다고 봅니다. 상반기에 제주은행뿐만 아니라 뭐 KB, 신한, 하나 뭐 대단한 큰 시세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완료가 아직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8월 한 중반까지 가격 조정이 조금 더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저가에서 하려면은 기간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은 매수하지 마시고 네.
한 8월 중반 전후로 해서 그때부터 타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계속 저희 AS를 해드리니까 그걸로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5월 29일자 종목까지도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파트너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애매모호하지 않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많은 분들께 도움이 확실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트너님께서 방금 전에 이렇게 저보다 먼저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6월 10일자 히든 종목 두산테스나 오늘자로도 또 나왔다는 거죠. 어제 상한가 나왔죠. 어제. 네. 근데 이제 저번 주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박스권을 당장은 못 벗어나는데 한번 팔았으니까 급등하면 팔아야 된다. 네.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잡았습시오. 급등하면 파십시오. 그걸 이제 반복하다가 저번 주쯤에 이제는 조정 나올 때 잡고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34,000원, 5,000원 제가 목표가를 제시한 거를 그대로 달성을 했죠. 네. 35,000원 갔으니까.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1차는 차익이에요. 이제 조정이 이제 3만 원까지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조정이 한 3만 원 근처까지 내려온다면 또 재매수 타진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5일선은 3만 원 이상이에요, 사실은. 5일선은 3만 500원대거든요. 3만 500원, 600원대거든요. 근데 이제 조정 타고 나서 제 생각에 38,950원이 2월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저 마지막 파동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건 일주일 정도 지나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네. 저가 매수하지 마시고, 그리고 1차적은 차익이에요. 네. 네, 목표가를 달성시켰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AS도 4번 했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6월달 내내 나올 네. 때마다 두산테스나 얘기. 예, 그죠? 7월달에도 계속 했어요. 매번 해주시죠. 네, 매주 했어요. 1차 목표가는 달성을 시켰기 때문에 일단 차익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매수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차익 실현 관점으로 좀 보시고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할게요. 6월 17일자 히든 종목이었던 SKAI 같은 경우에는 61%대 상승입니다. 이 종목은 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파트너님? 이거는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네. 테마가 안 붙어요. 1차적으로는 이슈가 들어오는 개별 종목들은 터지는데 이제 각자 이제 이슈가 있으면 터지지만 네. 굵직하게 이제 뭔가 테마가 붙어야 되는데 AI 쪽이니까 당연히 인공지능 테마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시세를 냈어요. 거기서 이제 뭐 크라우드웍스라든지 또 오브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수백 프로 냈어요.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 이제 테마가 안 붙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한번 순환이 될 것 같은데 8월 달에까지도 순환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기간적으로는 9월이나 10월 달까지 봐야 되거든요. 1차적으로 60% 제가 목표가를 달성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조금 묻어둔다는 생각으로 가져가는 거는 뭐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매수해가지고 재미를 보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매수를 지금 하셔도 되지만은 기간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지금 파동이 안 나오기 때문에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에 대해 중기적인 포지션을 잡아야지 또 시세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는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네. 예, 테마가 안 붙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 볼 필요가 없어요. 시장의 그 패러다임이나 흐름을 읽어야 돼요. 예, 그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아닌 종목, 테마가 안 붙는 종목으로 SKAI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내가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보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자 히든 종목이었던 네이버. 네이버는 좀 앞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박사님? 긍정적으로 봐요, 네이버. 예, 이거는 좀 길게 좀 포지션을 가져가면 충분히 지금 고점이 6월 달에 29만 원 이상의 형성된 거를 다시 갈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 이유는 네이버가 여러분들 뭐 검색만 있지만 검색이 사실은 과거에는 주력이었지만 이제는 검색 가지고는 성장을 못 하기 때문에 뭐 웹툰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인공지능이잖아요. 네. 예.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네이버 이제 하이퍼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다 일했던 분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AI 다 수석으로 임명됐잖아요. 핵심 이거 인물들이.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가장 큰 수혜주기도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독자적인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에서 그다음 이제 정책적으로도 이제 GPU 또 지금 참여에서도 네이버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정부에서 지금 정책적인 부분. 근데 인공지능의 선두주자가 저는 네이버가 될 거라고 봅니다. 국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6월 달에 너무 강렬하게 단계 터졌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가격 조정은 제 생각에는 지금 23만 원 이하에서는 무조건 매수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추천하고 나서 좀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은 뭐 그래도 이번 주에 조금 돌리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23만 원 근처나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꾸준하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은 거래량이 많이 6월 달보다 보시면은 그때 최대 거래가 1,000만 주가 터졌거든요. 그럼 지금 140만 주 가지고는 시세가 나더라도 강렬하게 시세가 안 나겠죠. 꾸준하게 거래량이 한 400만 주, 500만 주 늘어야 되거든요. 그거까지는 한 8월 중반이나 8월 말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 시의 매수는 괜찮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내장 4주 만에 없애는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조정이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하면은 매수해보기는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파트너님께서는 이게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고 있으니까 딱 같이 이제 종목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까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2일자 히든 종목 FSN 이 종목은 앞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게 지금 그 횡보가 좀 길어지고요. 네. 이게 1등급 대장이에요. 왜냐하면 6월 30일 날 상한가를 쳤어요. 네. 그리고 나서 안 가요. 자회사 이슈 얘기 드렸죠. 마이오림픽이라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가입자도 많이 늘고 또 이제 팬덤의 또 글로벌 팬덤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근데 자회사에 대한 이슈가 커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8%가 올라가긴 했는데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급등할 때는 거래량을 1,000만 주를 실어요. 그러면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는 이제 급등이 나와도 하루짜리로 끝나죠. 그러니까 오늘 좀 조정이 나왔는데 조정 시에 매수는 하도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번 주에 히든을 선정할 때 저 손절 라인을 되게 짧게 잡았어요. 사실은 2,600원을 깼어요, 지금. 2,600원 잡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60일선을 깨지 않으면 조정 시에 매수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이제 기간적으로 오래 걸릴지 아니면 좀 짧게 걸릴지는 간단합니다. 지금 오늘 좀 빠졌지만은 낙폭을 줄였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5일선, 10일선 돌파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2,750원 이상을 다시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 그러면 일주일이나 2주일 상관에서 터질 확률이 높고요. 빠르게 회복을 못 해준다면 이거는 가격 조정이 좀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중요한 포인트는 2,750원까지 다시 회복을 해주면은 들고 가시고 만약에 이번 주에 회복을 못 해주면 이제 손절 날은 사실은 이탈을 했어요. 네. 그냥 손절하세요. 그냥 과감하게. 그리고 나중에 다시 잡으세요. 왜냐하면 기간이 늘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에이스를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큰 손실은 나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가지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장 종목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가격선까지도 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서 이 종목 계속 봐도 될까 하는 고민 마시고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내가 매수가, 매도가를 잡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M밴드 공부방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 거하고 강의나 분석을 듣고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저는 매매나 거래를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매매, 그러니까 단기 매매인데 저는 거래자라고 생각해요. 거래. 우리는 거래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걸 거래하냐? 1등급 대장주. 아니면 주도주. 주도주나 1등급 대장을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침에 브리핑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A라는 종목을 빠지면은 이거를 오늘 한번 편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뭐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잡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시청만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럼 이제 다음날 만약에 이제 개장했는데 그게 튀어나가. 그러면 이제, 얼마 이제 축하드립니다. 뭐 20% 수익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파십시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그게 거래잖아요, 거래.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는 어떤 특정 종목을 뭐 재무부터 해가지고 뭐 펀드멘탈, 뭐 저평가 매력, 그다음 차트, 뭐 그다음 뭐 재료 이런 것들 분석해가지고 이거 내가 한 6개월 가져가야지, 아니면 뭐 3개월 가져가야지, 1개월 가져가야지. 그게 이제 내가 이제 사가지고 그게 진짜 투자예요, 그게. 근데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대장주를 골라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거래의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거래를 하면 수익을 창출하고 어떻게 타이밍을 잡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래서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8시 40분부터 제가 동시효과부터 자, 오늘은 이 종목에 대해서 빠지면 들어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시간에서. 그래서 들어가서 급등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박수를 막 쳐요. 당연히 박수 쳐야죠. 그죠? 수익 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축하드립니다 하고 이제 박수하고 그리고 차익. 예. 그리고 끝. 예. 그거예요, 이제. 그게 강의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예, 그거 거래를 하는. 그러니까 나도 거래를 참여하고 싶다. 매매를 참여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돼요. 포털에 이데일리 TV. 아, 이데일리 몇십 년 된, 저기, TV 방송이에요. 증권방송에서도 꽤 오래된, 저기 업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검색 포털에 탁 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침에 거기서 시청하실 수 있어요. 시청만 하셔도 되고, 아, 그래, 네가 얘기한 대로 1등급 대장주가, 그래, 이 종목이 1등급 대장주니까, 네가 얘기한 대로 한번 해보자, 매매를. 거래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익 내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를 계속 굴리는 거예요. 예? 돈 버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예? 강의나 분석은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고 공부를 해서 내 내공을, 내 투자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강의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에요. 강의 분석 안 해요. 예, 매매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강의가 아니라 함께 박수치고 수익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제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도 되고 이제 샵 37. 그 차별화 장세라고 그러잖아요. 차별화 장세에서 보면은 가는 놈만 가네 그러잖아요. 가는 놈만 또 가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원래 주식시장은 가는 놈이 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는 놈이 뭐냐? 주도주나 대장급들이 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도주나 대장을 만약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래를 해서 차익을 했잖아요. 그럼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야 돼. 물론 새로운 종목을 공략해서 터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새로운 종목들은 뭔가 이슈가 부각이 안 되면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시세가 한번 터지고 나서는 몇 달 동안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장급이나 주도주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주도주나 대장은 한 번에 시세가 안 끝났는데 가장 크게 가고요. 가장 오래 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대형주도 지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주춤하잖아요. 그죠? 근데 상반기 계속 지수 끌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두산그룹주들,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하나그룹주도 하나에어 안 죽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폭락하면 또 올라가고 폭락하면 그게 주도주의 특징이에요.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코스닥의 시총일인 알테오젠 같은 경우 작년부터 해서 올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폭락하면 또 올라가고 폭락하면 또 올라가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도주는 한 번에 죽지 않기 때문에 장기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탑승을 못했으면 폭락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거야. 주도주에 폭락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당연히 해야 될 게 주도주 1등급 대장주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단기 고수익을 추구합니다. 자, 이제 차트 강의로 들어가서 자, 이게 화면, 수두룩하게 얘기했어요. 여기서도 몇 번 얘기했고, 신대가의 투자 비법에서도 얘기했고, 굉장히 많이 얘기한 무슨 종목이냐. 딱 보시면 나오잖아요. 카카오페이. 카카오 그룹주들 상반기에 굉장히 세게 터졌어요. 그죠? 네이버도 터지고, 스테이블 코인 이슈 때문에 터지고, 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터지고, 그러면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이건 또 개별주도 아니에요.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서도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런 거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1등급 대장이잖아요. 그죠? 카카오페이도 있고, 카카오뱅크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카카오게임즈도 있지만 이 종목이 제일 세고 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마이너스 10%대. 그래서 여기서 상한가 터지고 여기서 70%, 80% 터뜨렸어요. 그죠? 그래서 차익을 했어요. 분명히 이때 거래를 해가지고 차익을 해버렸어요. 그런 거를 실시간 라이브에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마이너스 10%대 들어가라. 근데 또 했어요. 여기서도 마이너스 10%대 또 들어갔어요. 이것도 실시간 라이브에서 들어가십시오 했어요. 마이너스 10%대. 다음날 플러스 9% 났어요. 그럼 차익했어요. 또 차익하십시오. 또 빠졌어요. 7만 5천대.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차익했어요. 몇 번을 차익했습니까? 4번 차익했어요. 그죠? 그럼 4번 합산이면 얼마예요? 40%가 넘어요 벌써. 저것까지 하면은 저기 한 방에 저기 80%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그런데 또 들어갔습니다. 또 저번 주에 또 들어갔어요. 또 들어갔어요. 여기서. 저번 주에 56,000원대 또 들어가라 했어요. 자, 금요일 날 어떻게 됐어요? 11% 급등했죠. 그죠? 또 차익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틀째 조금 빠지고 있죠. 그러면 이번 주에 또 들어갈 거야. 이번 주에 63,000원, 2,000원 떠내려 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래예요, 거래. 이 1등급 대장 가지고 몇 번을 했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차익만 5번, 6번 했어요. 차익만. 그러면 이걸 끌고 갔으면 자, 여기서는 자 보세요. 여기서는 물론 끌고 왔으면 대단한 시세가 났어요. 더블이 넘게 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고점 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끌고 왔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30% 넘게 폭락했어요. 30% 넘게 폭락했다고. 그런데 요런 데서 우리가 폭락해서 차익하고 들어가서 또 차익하고 들어가서 차익하고 차익만 벌써 4번을 넘게 했어요. 4번을. 여기서 들어가서 또 차익하고. 예? 그런데 또 여기서 들어가서 또 차익했어요. 저기서. 11% 또 나왔잖아요. 거래죠. 그죠? 거래. 이게 거래의 기술이에요. 거래의 기술. 이런 거를 실시간 라이브에서 하는 거예요. 이걸. 실시간 라이브에서.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주도주잖아요. 대장이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폭락할 때 들어가서 2번, 3번, 4번 울고 먹어야 돼요. 왜? 이거 나중에 또 가요. 또 갑니다. 물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싸게 잡아야지. 폭락할 때 들어가서 싸게 잡아야지. 폭등하면 팔고.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들이 거래를 못 합니다. 예, 이거는 웬만한 내공 가지고는 쉽지 않아요. 한번 팔고 나서 재매수 될 것 같아요? 못 해요. 저는 저 실전 매매를 수천 번을 해봤어요, 진짜로. 예, 실계자 가지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수천 번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재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내공이 아니죠. 그리고 기똥차게 팔았습니다. 여기서 차익했죠. 차익하자마자 30%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번 주 또 들어갔어요. 또 재매수했어요. 또 차익했어요. 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빠지면 또 들어갈 겁니다. 재매수를 진짜 몇 번을 합니까? 근데 아까 제가 두산 테스나도 재매수 허벌나게 했어요. 팔고 10% 급등할 때 팔고 또 잡고 또 팔고. 근데 저번 주부터 제가 팔지 마십시오 얘기했잖아요. 그 세력이 보고 있나 봐요. 방송을 세력이 보고 있나 봐요. 이거 더 갑니다 하면 터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희한하게 더 갑니다 하면 더 터지고 그냥 추천하면 또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AS를 제가 굉장히 중요시 봐야 될 것 같아요. AS를. 이데일리에서 희한하게 AS를 매주 하는데 AS 하면은 더 갑니다 하면 반드시 터지더라고요. 그게 좀 희한한 것 같아요. 자, 카카오페이 나중에 또 보시고. 자, 또 이제 이 텔콘 RF 제약 이것도 3연속 상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개별주에서 이런 것들은 예, 연속 상한가는 여러분들 1등 대장주예요. 개별주의 대장주. 저거 제가 이제 등급을 매기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센 패턴. 그럼 가장 센 패턴은 뭐 15%, 20%, 25% 이렇게 3일 연속 이렇게 급등하잖아요. 그러면 한 70%가 넘게 급등하네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센 거예요. 이렇게 3일 연속 만약에 급등하면. 근데 얘는 3연속 상한가예요. 3연속 상한가. 가장 세죠. 그죠? 상한가가 한 방 난 게 아니라 3방을 연속으로 쳤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폭락 나오고 나서 이걸 이제 제가 이제 이거 팁을 드리면 안 되는데 하나 드리자면 모든 종목은 N자 모양을 그려요. 이걸 N파동이라고 그래요. 그 N자 파동과 1등급 대장주 매매 기법을 사실은 믹스를 한 거예요. 믹스를 해가지고 제가 타이밍 잡는 거예요. 네, 힌트를 드리자면.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폭락하잖아요. 그럼 들어가라 그런다. 여기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권리락이 됐는데 팔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요날도 보면 마이너스 7% 빠졌어요. 요날도 마이너스 4% 빠졌어요. 이럴 때 이제 장중에 실시간 라이브에서 이거 잡으십시오 그랬어요. 실제로 얘기했어요. 잡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시간 라이브에서 뭘 하냐면 강의나 분석을 제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안 해요. 그러면 이런 1등급 대장주가 이렇게 마이너스 7% 빠졌으면 이런 걸 매수하십시오.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이건 매수하십시오. 여기서 딱 들고 왔는데 여기 상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상한가에 이제 차익하십시오. 이거 오전에 상한가 나온 거예요. 이게 오전에. 그러면 이제 매수해놓고 한 4, 5일 기다렸더니만 탁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박수 치면서 상한가 축하드립니다고 차익 실현하십시오. 다음날 15% 더 올라갔지만 차익했어요. 쭉 내려왔죠. 그죠? 쭉 내려왔죠. 오늘 조금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거래가 약해요. 예? 거래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터질 구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또 지지라인이 또 확보가 되고 있죠. 그러면 한 번 더 파동이 또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서 들어가서 여기서 차익하고 또 기다려서 또 재매수하고 이거를 매매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를 시켜주는 거예요. 거래를. 여기서 차익해버리고 예? 그럼 30% 차익이잖아요. 그죠? 또 들어가서 또 터지면 또 차익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예,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실시간 라이브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실시간 라이브에서 이런 것들을 거래를 해가지고 급등 터져가지고 차익하고 또 폭락하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예? 특히나 주도주 같은 경우 제가 카카오페이 같은 건 4번, 5번 차익 시켰어요. 예? 4번, 5번. 예, 그게 이제 거래의 기술입니다. 거래의 기술. 예? 이거는 혼자 하시면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들. 해보세요, 한번. 예, 해보시라고. 안 되지. 자, 이게 상한가 났죠? 예, 마찬가지로 한국 화장품. 여기서 들어갔어요. 그거 왜 들어갔겠어요? 이게 상한가 났단 말이에요. 자, 이제 화장품주들이 막 이슈가 있을 때 터져요. 그러면 딱 공식처럼 외우는 게 한국 화장품 제조, 코리아나 공식이에요, 공식. 근데 어떤 놈이 대장이 될지 몰라. 근데 딱 보면 여기 상한가 터졌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쭉 뺐는데 여기가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라 했어. 실시간 라이브에서 여기서 들어가라 했어. 다음날 29% 급등했어요. 차익. 여기 또 마찬가지 차익했어요. 근데 한 번 더 터졌어요. 22%. 근데 또 내려오고 있죠? 자, 이제 10,000원을 지지를 해주느냐, 10,000원을 깨느냐, 뭐 그거는 이제 다음 주까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한 일주일 상관해서 또 타이밍이 또 나와요. 네. 한 번 또 나오면 이제 또 급등할 때 팔아야 되겠죠? 이제 그런 거를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그걸 실시간 라이브에서 잡아서 여기서 차익을 한 번 했는데 또 이제 조만간 기다렸다가 또 타이밍 잡는 거예요. 이런 거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라 그러잖아요. 저는 매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런 1등급 대장급 종목이나 주도주를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 기술이에요, 이게. 거래 기술. 예? 근데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지 않아요. 예.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번 차익하고 재매수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예. 자, 이제 더 있는데, 제가 또 종목을 까먹을 수도 있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너무나도 열심히 이렇게 차트들 봐주시다 보니까 시간이 또 이렇게 흘렀는데요. 우리 생방송 중에만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QR코드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파트너님 바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종목은요, 이제 2차 전지가 일주일, 2주일 전에 한번 트였어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로 엔캠을 선정을 했습니다. 엔캠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바닥. 이런 데가 다 바닥이에요, 이런 데가. 그죠? 좀 지겹죠? 근데 이제 바닥 탈출 시그널이 이제 서서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왜냐? 얘는 이제 전해질을 만든단 말이에요. 주력이 전해질인데 얘가 지금 이슈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신규 사업으로 CNT 사업이라고 해서 CNT가 뭐냐면 탄소 나노 튜브예요. 탄소 나노 튜브가 이제 전해질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충전을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같은 게 충전이잖아. 충전에 5배가 더 용량이 커져요. 이걸 쓰면은. 그래서 이거를 내년부터 5,000톤 이상의 이제 증설을 하는데 내년까지 미국의 조지아 공장에 미국의 조지아 공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의 공장이 있으면 관세에 또 영향을 안 받겠죠. 그죠? 예. 거기다 이제 리튬 가격 이번에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튬 가격 상승에 대한 수익성 개선 이제 좀 적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익성도 기대가 좀 되고 또 한 가지는 ESS 에너지 장착이 있어요. ESS 에너지 장착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이제 저장지체 전액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또 진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호재가 있죠. 근데 이제 주가도 지금 뭐 거의 뭐 바닥권에서 이 정도면 그래서 이 정도면 사실은 뭐 크게 부담이 없어요. 이건 이제 1등급은 아니에요. 바닥이에요, 바닥. 이런 것들을 이제 바닥주라고 하는데 바닥주를 하면 안 돼. 왜? 너무 지겨워. 이런 데서 들어가면. 바닥 탈출주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정도 수준이면 바닥 탈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냐면 지금 뭐 6만 원대 이하에서 매수하면 좋은데 뭐 6만 원대 이하 아니면 그냥 바로 일단 내일 시초가로 일단 공략 포인트는 잡고요. 지금 뭐 오늘 빠졌기 때문에 6만 2,100원인가요? 그죠? 그냥 시초가 매수입니다. 근데 이제 매수가는 뭐 6만 1,500원부터 해가지고 조금 조정 시에 잡으시면 돼요. 내일부터 뭐 바로 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9만 원까지 일단 선정을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9만 원. 그다음 이제 손절 라인은 최저가가 지금 5만 3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거 깨지만 않으면 뭐 사실 깨도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일단 5만 원까지 손절을 잡겠습니다. 손절가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전해지 사업을 하는 업체지만 수익성 개선과 미국에 또 진출한 부분에서 신규 사업 진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다. 참고하시고요. 자, 잘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어렵고 좀 멀게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우리 파트너님은 무료 방송에서도 그렇고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해 나가주시고 계시고 또 파트너님께서 이거 무조건 더 갈 겁니다 라고 하시는 종목들마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시장에서 같이 박수 치고 종목 좀 하루 종일 보는 것보다 빨리빨리 끝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더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하실 거 없이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열심히 강의해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